9차 당대회 전까지 모든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김주애가 나오느냐. 국정원이 2월 12일에 국회에 보고했거든요.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 후계자 수업이 아니라 내정이에요. 이전보다 한 단계 올라간 표현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9차 당대회에서 공식화가 나올 수 있다. 직책을 줄 수도 있고 당 규약에 후계 시사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물론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당대회 본회의 7일 동안 김주애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직책도 없고 호명도 없고 규약에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요, 폐막 기념 열병식에서 김주애가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옆 주석단 중앙에요. 아버지와 똑같은 가죽 코트를 입고 나왔어요. 단독 사진과 영상까지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철저히 빠졌는데 열병식에서는 중앙에 섰다. 이 조합이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당대회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여정이에요.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이건 5년 만입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빠졌거든요. 왜 본회의에서는 딸을 빼고 열병식에서만 꺼냈을까요? 왜 여동생은 올렸을까? 이걸 같이 보면 김정은의 후계 구상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먼저 김여정 승진부터 뜯어보겠습니다. 9차 당대회 마지막 날 전원회의에서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부장 17명이 호명됐는데 김여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부부장에서 부장. 우리 기준으로 차관에서 장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부서의 부장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으니까 선전선동 부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리성권이 빠졌거든요. 리성권,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당 10국 부장이었던 인물이에요.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외됐고 부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장금철이라는 이름이 당 중앙위원 명단에 올라왔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람이 통일전선부장 역할을 맡았고 김여정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건 공식 발표가 아니라 소식통 분석이고요. 통일부도 과거 통전부장을 했던 동일 인물인지 확인 중인 상태입니다. 리성권 퇴장, 장금철 투입, 그리고 김여정 승진. 대남 라인이 김여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거죠. 담당 부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어렵습니다. 근데 퍼즐 조각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9차 당대회 집행부 39명 중 대남 전문가가 없다고요. 김영철도 빠지고 리성권도 빠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 구도를 보면요, 없는 게 아니라 김여정이 그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당대회 전부터 대남 메시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무인기 사건 때 담화를 낸 것도 김여정, 2월에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반응한 것도 김여정,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것도 김여정이 직접 한 말입니다. 부부장 시절에도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들보다 영향력이 컸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말이 활동 범위는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넘어섰지만 어린 나이를 고려해 높은 직책을 못 줬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1988년생 추정, 올해 37에서 38살. 이제 직책을 줘도 되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승진을 놓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긴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일에 직함을 맞춰준 거라고요. 김여정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김주애는 왜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본회의 7일 동안은 완전히 빠졌는데 폐막 기념 열병식에서만 주석단 중앙에 나타났다고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직책을 받거나 이름이 호명되는 본회의와 아버지 옆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열병식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본회의에서는 안 넣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번 당대회의 주인공은 김정은입니다. 9차 당대회는 김정은 권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무대였습니다. 당의 노동신문이 올해 1월에 이렇게 썼어요. 김일성에게 주로 쓰던 호칭인데 김정은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쓴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무대에서 딸을 꺼내면요, 스포트라이트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빼고 전시적 성격의 열병식에서만 꺼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이 문제입니다. 김주애 2013년생 추정, 올해 12살에서 13살.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 대회는 당원 5,000명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12살에서 13살한테 여기서 직책을 주면 체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책이 필요 없는 열병식에서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주석단 중앙에 안치돼 공식적인 역할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죠. 비교해 볼게요. 김정일이 6차 당대회에서 공식 등장한 게 1980년 38세입니다. 김정은이 3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공식 등장한 게 2010년 26세 추정이고요. 김주애는 지금 12살에서 13살. 선대 사례를 보면 아직 한참 이른 시점이죠. 세 번째는 서두를 상황이 아닙니다.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 당대회 기간 내내 직접 보고하고 열병식 참석하고 행사를 소화했거든요. 당장의 위기 상황은 아닌 거죠. 게다가 8차 당대회 때 이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당 제1비서, 총비서의 대리인 자격으로 만든 직책이거든요. 누가 이 자리를 맡을지는 공개된 바가 없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구조는 갖춰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본회의에서 뺀 이유는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열병식에서는 꺼냈잖아요. 그것도 주석단 중앙에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고 단독 사진까지 공개하면서요. 김주애 후계설이 과장이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겠죠. 국정원이 근거 없이 내정 단계라고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김주애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어요.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곳이죠. 혈통 계승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주애가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 정중앙에 섰습니다. 노동신문 1면에 이 사진이 실렸어요. 이 배치가 우연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022년 첫 등장 이후 2025년 10월까지 공식 행사 41회 참석. 그중 61%가 군사 관련이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군사훈련, 방사포 사열. 이후 추가 행사까지 포함하면 횟수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이 주목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 12살에서 13살이 국가시책에 의견을 낸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건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를 의원들이 전한 내용이라 직접 확인은 어렵습니다. 작년 9월에는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과 동행했어요. 첫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열병식, 본회의가 아니라 열병식을 택한 것 자체가요, 직책은 아직이지만 존재감은 보여주겠다는 메시지이거든요. 전문가들 의견은 갈립니다. 후계 내정은 맞다 측은요, 백두혈통의 정통성, 군부 앞에서의 존재감, 금수산 참배, 이번 열병식까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아직 아니다 쪽은요, 공식 직책이 없고 우상화가 없고 학습 제강에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말이 현지 지도에 동행하고 의전이 높아진 것만으로 내정이라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둘 다 일리 있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보면요, 공식화의 시점은 김정은이 정하는 거잖아요. 본회의에서 안 꺼낸 게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인 겁니다. 열병식에서 주석단 중앙에 앉힌 건요, 아직 위대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신호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여정은 올랐고 김주애는 본회의에서는 빠졌지만 열병식에서는 나왔습니다. 따로 보면 각각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같이 놓고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12세에서 13세예요. 선대 사례를 봐도 최소 20대 중반은 돼야 직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누군가가 시스템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대남 채널도 관리해야 하고 대미 메시지도 나가야 하고 후계 과정 전체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김여정이에요. 이번 당대회에서 김여정이 올라간 건요, 단순한 능력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주애가 준비될 때까지 체제를 돌릴 관리자, 유사시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보험,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섭정의 위치까지. 물론 이건 확정된 구도가 아니라 하나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참고할 사례가 하나 있어요. 바로 김경희. 김정일의 여동생이죠. 김정일 시대 권력 승계 과정에서 역할을 했고 김정은 초기 체제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김여정이 비슷한 역할을 하되 더 이른 나이에 더 높은 위치에서 하려는 거예요. 1988년생 추정, 37에서 38세의 부장급 정치국 후보위원. 김경희 때와 비교하면 훨씬 이른 나이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후계 구도를 보려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첫째, 김주애는 본회의에서 빠졌지만 열병식에서 나왔다. 직책은 안 줬지만 존재감은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둘째, 김여정은 올랐다. 개인의 승진이 아니라 후계 과정에 인프라를 깔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한 단계 더 올리면서 동시에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주애에게는 시간을 주고 김여정에게는 자리를 주고, 김정일은 후계자 확정까지 6년 걸렸고 김정은은 3년 걸렸습니다. 김주애는 아마 더 길어질 거예요. 물론 이 구도가 순탄하게 갈지는 모릅니다. 김정은은 건강이 변수고 장남이 있다는 설도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이냐도 변수예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후계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후계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 듯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